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10월이 되면 부산은 또 하나의 바다로 물든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화의 바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열흘의 시간 동안 영화제는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광들로 가득했는데요. 올해 이 물결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어디 소속이야? 어디 소속이냐고? 영장으로 뛰어! 컷! 맞아. 믿기 힘들겠지만 놀랍게도 그건 전부 사실이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거는요?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시대로. 스튜디오스 혜정아,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네, 맞습니다. 정답은 OTT였습니다. 오늘 알쓸 총잡에서는 영화인들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제에 새롭게 등장한 OTT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타쿠이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청춘 PD와 대표 컨텐츠 덕후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하면 팝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강경 달콤 팝콘파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는 아니지만 이틀 뒤에 해화에서 연극 올리는 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막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영린이 쿵야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가장 최근에 본 영화 한 번씩 말해볼까요? 저부터 말하면 저는 재상영한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 가서. 네, 저는 위대한 개츠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 유명하다는 정도로만 듣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몽자님은요? 저는 이제 에무시네마라고 하는 독립 영화 상황견에서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기는 한데 네. 그 영화관에서 이제 별빛 영화제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줄거리가 있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대사들이 굉장히 예쁜 영화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저는 엘리멘탈을 제일 최근에 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정말 저도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저는 오펜하이머를 가장 최근에 봤어요. 영화관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명작이죠. 네. 내용이 어렵다는데 안 어려우셨어요, 내용은? 네. 제가 정치외교학과라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봐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인 10월 4일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했는데요. 패널분들은 혹시 영화제에 가본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영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도 저도 부국제를 포함해서 영화제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부국제에 가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영화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국제는 국내 최대의 영화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신인 감독들의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OTT까지 소개한다고 하니까 영화의 시선을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부국제에 참여하고 싶네요. 네, 저도 몽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제 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쿵야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해외 유명 영화제들이 해변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1996년 제1회 부국제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부산이 지금처럼 영화의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국제는 경쟁과 심사를 하지 않는 비경쟁이 특징인데요. 작품의 순위보다는 필름마켓, 오픈토크, 상영 등 그야말로 영화광들의 축제입니다. 제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 찾아본 건데 칸 영화제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칸도 보니까 프랑스의 해변 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확실히 해변 도시에서 주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69개국 총 269편의 상영작을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개막식에서는 송강호 배우가 영화제를 대표하는 올해의 호스트를 맡았다고 합니다.
또 주윤발 등의 배우부터 릭 배송,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유명 감독들도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개막작, 폐막작이 빠질 수가 없을 건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이 소개되었을까요? 개막작으로는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게나가 가족과 연인을 뒤로한 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뉴질랜드로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폐막작으로는 영화배우인 주인공이 세계 영화 진출을 위해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의 황제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만큼 부산국제영화제만의 특징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OTT 시리즈가 영화제에 등장했습니다. 온스크린 섹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온스크린 섹션은 OTT뿐만이 아니라 그 외 플랫폼에서 방영될 화제의 드라마 시리즈를 미리 선보이는 섹션입니다. 또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가 올해는 전 세계 OTT 콘텐츠로 영역을 넓혀 확대해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존 12개 부문에서 5개의 시상 부문을 추가해 총 17개 부문 시상식이 열린다고 하네요. 영화제 OTT의 등장이라 어떻게 OTT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상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였고 베니스 국제영화제나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같이 일부 비아시아권 영화제에서만 드라마 시리즈를 상영하는 상황 속에 부국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OTT를 도입했다고 하여 TV 화면에서나 볼 수 있는 드라마 시리즈를 극장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관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섹션명도 온스크린으로 정해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올해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부문에는 더 글로리, 무빙, 작은 아씨들 등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한국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후보작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패널분들이 예상하는 수상작이 있을까요? 몽자님부터 말해주세요. 저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글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더 글로리는 정말 미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목적이 진짜 분명한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요. 허구의 가해자들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어찌 보면 민감한 주제인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인물 하나하나의 설정과 관계성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찰진 대사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커버하는 연출 정말 감탄하면서 왔습니다. 화제성, 작품성, 목적성 모든 걸 다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코님은 어떠세요? 저도 무조건 더 글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 OTT 작품들을 거의 안 봐가지고 후보작의 작품들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저도 더 글로리의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고 특히나 그 더 글로리의 연진이라는 역할의 이름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 쇼츠를 볼 때도 더 글로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더 글로리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성대모사나 패러디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고요. 저도 타코님이 말씀해주신 후보작 가운데서 본 작품이 더글로리밖에 없네요. 근데 더글로리 진짜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격이 되게 쓸데없이 급한 편이어서 오랜 시간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글로리는 정말 빠르게 다 봤었어요. 시즌2도 열심히 기다렸다가 공개 당일날 다 봤었고요. 인물 하나하나가 정말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복수를 위한 동은이의 계획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통쾌하더라고요. 전 더글로리 정말 수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더글로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저 작품들 중에 유일하게 본 게 더글로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친구 넷플릭스 계정으로 밤을 새서 정주행을 했어요. 내용도 학교 폭력이라서 시의성도 있는 것 같고 배우들의 연기도 말할 것도 없고 복수를 전개하는 과정도 탄탄한 것 같아요. 더글로리가 맞지 않을까요? 네, 저희 다 지금 네, 만장일치로 그렇죠. 만장일치로 더글로리를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모인 만큼 더글로리가 수상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상식 말고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OTT를 선공개하는 코너도 있는데요. 지옥, 마이네임, 20세기 소녀 등이 그동안 부국제에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선공개 작품들 중에서 패널분들이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마이네임이 생각이 나는데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하루 이렇게 날 잡고 TV에 연결해서 정주행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장시간 모니터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잠깐 보고 또 다른 거 할 일 하다가 잠깐 보고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넷플릭스는 또 자동으로 다음 화를 틀어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맞아. 이거 개미지옥이다, 개미지옥이다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국제를 통해서 수많은 선공개작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본 거는 마이네임하고 신과 함께인 것 같아요. 신과 함께는 영화관에서 봤었고 마이네임은 넷플릭스로 봤었는데 저도 특히 마이네임은 정말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마이네임과 같은 영화의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마이네임의 경우에는 정말 몰입감이 있게 봤어요. 정말 재밌었고 그러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한소희 씨의 연기가 진짜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었죠. 네, 진짜로. 저도 한소희 씨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지옥이요. 저는 이제 원래 강렬한 작품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잔잔한 작품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지옥은 설정도 세계관도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특히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맨날 씨 지옥에 간다. 이렇게 다소 황당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설정을 타당성 있게 현실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연성이나 CG가 조금은 아쉽기는 했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몰입감이 뛰어난 작품이라서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부국제에서 선공개를 하기도 한다는 걸 이번 알수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OTT를 안 봐서 역대 흥행작이라고 나온 것 중에서 저는 아는 거나 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패널분들이 추천해 주신 작품들을 한번 봐야겠네요. 올해 부국제 선공개작도 정말 많던데 이 중에서 패널분들이 관심 가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몽자님처럼 몽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가 또 잔잔하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이 사람들에게 힐링과 울림을 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김용균 감독의 소풍이라는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질문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돼요. 이 작품은 여든의 그 극중 은심이 6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서 상처를 입고 도망치듯 떠난 자신과는 다르게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다운 옛 친구인 금순과 태호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이 작품에서 남은희, 김영옥, 박근영과 같은 원로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 원로 배우들만의 소탈하고 소박한 연기가 되게 기대돼요. 되게 보면서 힐링을 받을 만한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안선경 감독의 이 영화의 끝에서라는 작품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도 잔잔하고 힐링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0년의 세월 동안 영화가 엎어지기를 반복한 영화 감독의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또 엎어지고 반려묘까지 세상을 떠난 절망 속에서 우연한 계기로 산행을 시작하면서 내면의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는 이야기예요. 다큐와 영화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영화 중간에 해방할 것 같이 자유로운 춤과 음악이 등장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최근에 여행을 갔는데 영화를 사랑하는 분을 만났는데 인생 영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영화는 영화 자체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라는 거예요. 띵원. 명언이다. 진짜.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잔잔한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네. 저는 도파민에 미쳐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부국제에 대해 찾아보니까 독전과 발레리나를 선공개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2018년에 개봉된 백종열 감독님의 독전 시즌 1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잔인해서 19금인 줄 알았는데 15금이라 제가 놀랐었거든요. 잔인하긴 했지만 재밌었던 작품이라서 후속작인 독전이 가장 기대가 되네요. 저도 방금 쿵현님이 말씀해주신 작품들 가운데서 이충현 감독의 발레리나라는 작품이 기대가 돼요. 전종서 배우님 연기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발레리나라는 작품은 억울하게 죽은 친구를 위해 경호원 출신 주인공 옥주가 복수를 펼치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제목이랑 되게 줄거리랑 느낌이 사뭇 달라서 네네.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패널분들이 추천해주신 작품들을 들어보니까 봐야 할 컨텐츠가 더욱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OTT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OTT를 수용하고 있는 다른 영화제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OTT 작품들을 수상하는 시리즈 영화상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 4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영화인들의 축제인 청룡 영화제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청룡 영화상에 OTT 작품들이 사상 최초 후보로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베니스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이 온스크린과 비슷한 성격의 섹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화제에서 OTT를 도입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영화제에서 OTT를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칸 영화제에서는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달리 오로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만을 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 역시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서비스한다고 알려지자 칸 영화제에서 그의 시상 후보에 옥자를 경쟁 부문에 노미네이트했다가 영화계의 반발에 이를 무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영화계에서도 OTT 시리즈의 영화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이 팽팽한데요. 패널분들은 OTT 시리즈를 영화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바람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개되는 플랫폼이 다를 뿐이지 정성 들인 작품인 거는 우선 같잖아요. 그리고 요즘 OTT 시리즈는 점점 더 웰메이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OTT를 통해 만날 수 있던 명작품들을 스크린으로 마주해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는 영화관에 가서 직접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 작품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영화제 행보도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OTT 시리즈를 적극 포함시킨다면 관객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바람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사실 저는 영화관에 안 간 지 좀 됐거든요. 원래도 막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영화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OTT에 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잘 안 보다 보니까 진짜 재밌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거의 다 OTT 시리즈던데요. 더글로리도 그렇고 무빙도 그렇고요. 영화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OTT 시리즈의 비중이 큰데 그 비중을 고려하면 OTT 시리즈도 영화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코님은요? 저도 OTT 시리즈의 영화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의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영화제도 OTT 시리즈의 영화도 영화제에 포함시켜서 수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화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든지 영화제의 흥행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한다면 시상시에 OTT 시리즈랑 일반 영화 부분을 따로 시상한다거나 그러는 방법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OTT라고 해서 영화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패널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듯이 포함한다는 의견입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OTT 작품성도 영화 못지않게 좋아졌고 그만큼 드라마나 영화 사이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OTT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라는 게 정말 명작이지만 평소에 접하기 힘든 새로운 작품들, 다큐멘터리, 각종 독립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OTT가 정말 좋은 게 평소라면 보지 않았을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성도 비슷하고 저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의견이 되게 만장일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패널분들 모두 영화제 OTT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부터 OTT 컨텐츠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도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데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런 녹음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OTT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우선. 그리고 앞으로 봐야 할 작품을 정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저도 내년 부국제는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저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부터 OTT부터 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영화 보기 좋은 계절이 왔는데 저도 갑자기 콘텐츠 바다에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싹 도는 것들만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패널분들이 잔잔한 것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 컨텐츠들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소감 모두 다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본 영화들은 우리를 통과해 지나가지만 모두 가버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장면, 어떤 대사, 인물의 눈빛, 목소리, 배경, 음악, 그리고 영화를 보던 시간이나 장소, 마음의 일렁임은 우리 안에 머문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를 만든다. 박연준 시인의 산문, 고요한 꿈의 일부분인데요. 영화관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추억을 파는 곳이라고 해요. 영화관이 생기기 전 90년대 서울 종로 3가에는 서울극장, 피카디리, 단성사로 대표되는 유명 극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극장에는 상영관 수가 많지 않아 인기 영화를 보려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메가박스, CGV 같은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이런 극장들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추억이 잔뜩 스며든 극장의 이름을 기억하겠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극장 나들이를 같이 간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극장을 넘어 영화관에서 오늘날의 OTT까지 비일상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영화들, 먼 훗날 극장을 추억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한 영화관을 추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훗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느덧 영화 보기 좋은 계절이 왔는데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컨텐츠 산책 어떤가요? 끝곡으로 B2B의 무비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MC 타코 바람, 몽자 쿵야였습니다. 안녕. 안녕. 처음엔 다 그래 믿을 만한 놈은 없고 네 옆에 내가 있긴 너무 아깝다고 날 어떻게 말해도 난 그냥 이대로 밤새도록 끝까지 나와 즐기면 돼 Hey yeah, yeah. 여자는 자나깨나 조심해야 해 둘로 나눠서 가질 순 없을 테니 man 불이야 조심해 어두운 거리에서 날 유혹하려 해도 I belong to my lady 유머한 조각 올려먹는 케이크 최고의 애잡단 수식어는 pass make history or not 널 향해서 있어 all night alright 조금 어지러워 날 좀 붙잡아줘 그 손만은 따뜻한 거짓말은 잘못 사실은 나만이 외로운 것 같아 들어줘 Please don't let me be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된 모든 걸 가져도 돼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네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ll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Before it's too late, girl, you better stop frontin'. I'm one in a million, limited edition, no kidding. You'll be wishing you could be my missus. Sooner or later, girl, you want that position. When I walk up in the club, all the girls stare at me. I'm the only thing they see, and the guys who stay with me, cause I'm fresh and clean. From my head to my feet, I'm the definition of the word masterpiece. 넌 날 흥분시키는 내 모있어 야릇해지고 붕붕 떠있는 기분 그냥 얘기해도 내 귀가 가도록 가느야를 단어같이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놔요 폭발 직전에 폭풍전에 끊어지는 네 성과 터지는 심장은 뿡뿡 원하는 엔딩은 바이바이 날결이 경영 공주와 왕자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해도